경제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추석 연휴 뒤 증시가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오늘 곧바로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한 데다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 움직임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코스피 흐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지금 마이너스 2.4%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간밤에 있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달러 강세, 국채금리 상승,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EMF의 선호 심리를 높일 만한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게 오늘 장 시작과 함께 바로 큰 영향을 준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상방 압력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와야 국내 증시 역시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되어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증시의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를 돌파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또 매도세 압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의 영향력 그리고 국내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맞물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해외 증시 대비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4.8%를 넘겼잖아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데 외신들,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조만간 5%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거 맞는 전망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국제유가 흐름을 좀 얘기를 드리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제유가가 용고점을 경신하다 보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만 찾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계기를 바탕으로 또 유가는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 4.8은 사실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상단 부근에 거의 다 왔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연준의 정책금리 흐름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되기보다는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발언 한 차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부분에 더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했지만 사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연준은 9월 FOMC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를 숫자 조정을 통해서 알려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더라고요. 9월 수정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 5.6은 그대로 유지하고 레인지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이 6.1이었는데 이거를 5.6으로 낮췄습니다. 중위값과 레인지 상단이 동일하다는 거는 결국 연준이 앞으로 현 정책금리가 5.25에서 5.5인데 추가적으로 더 올릴 만한 여지를 제한한 거를 숫자 조정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장의 오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풀린다고 하면 결국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8에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5%대 진입에 대한 얘기가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흐름을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은데 이런 시그널은 언제 나올까요? 사실 9월 FOMC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결과를 놓고 시장은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됐는지 여부, 또 하나는 왜 앞으로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9월 수정경제 전망 숫자 조정을 통해서 이미 답을 보여줬어요.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레인지를 낮췄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거는 왜 연준이 한 차례 금리를 올리려고 했을까?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물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6월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오름폭을 계속 낮춰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다만 문제는 근원 물가의 하락폭이 헤드라인 물가 비교를 보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물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보다는 뭐 최근에 유가 상승과 같은 이유로 좀 근원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기대 인플레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책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내준다고 하면 그게 좀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연준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가 2%입니다. 근데 이를 달성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주요 IB들이 근원 P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3분기, 4분기 각각 3.5와 3.3 그리고 2025년 되어야 네. 그나마 물가 목표 2%에 근접한 2.2%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준의 물가 목표치까지 도달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안 당기려고 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는 기대 인플레 안정을 도모하게 되면 그 도달하는 속도를 좀 빨리 앞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실질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려고 하는 제스처이다기보다는 네. 그냥 시장에서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기대 심리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연준의 행위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7월 FOMC가 사실은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줬던 이벤트는 9월 FOMC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미 종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좀 불거졌어요. 이게 어쨌든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이거 일단락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하원 의장이 지금 해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했단 말입니다. 네. 이러면 리스크 다시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일단 통과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17일 이전에 사실 원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하원 의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임시적으로는 이제 맥켄리 의원이 그 공석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어떤 법안을 통과하기에는 임시 의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화당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차기 공화당의 의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이 부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딜레이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셧다운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우려로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하원은 다음 주까지 휴회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차기 공화당의 하원 의장을 뽑기 위한 그 수순을 좀 밟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좀 휴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원 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원 의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 그 기준, 언제까지 뽑아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선을 좀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네. 그렇게 좀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 양당 간의 어떤 정치적인 불협화음을 놓고 항상 생각하는 거는 항상 막판에 타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17일 이전까지 거의 막바지에 들어서 원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현재 셧다운에 대한 우려들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게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막판에 합의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셧다운까지 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명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어떤 정책 변수라는 게 실물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차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결과들이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에 변화를 주려고 하면 네.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항상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수라는 것들이 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당장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상과 달리 경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팬데믹 이후에 시중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팬데믹 때 풀렸던 유동성 속도 대비 지금 현재 걷어들이는 속도가 너무 미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준의 총 자산을 놓고 본다고 하면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올해 6월 이전까지 시중에 풀렸던 유동성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거의 113% 정도 속도로 유동성이 풀렸는데 양적 긴축을 시작하면서 올해 6월까지 기간 동안에 걷어들였던 그 속도를 보면 마이너스 6.5% 정도 되지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협의 통화인 MT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동일 기간을 적용했을 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의 속도는 40%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 올해 6월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기껏해야 마이너스 3.7%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정책들을 쓰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네.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좀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 드렸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네.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견고한 노동시장 이에 따라서 이제 소비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호전되고 있는 양상 그러니까 고용과 소비, 부동산이라는 트라이앵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미국이 사실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한국에서 작년부터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심각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오해에서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주식 상황도 좀 짚어보죠.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번 주 한 주간 코스피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기보다는 하방 압력을 받는 그 시그널이 좀 나타나야 국내 증시 역시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전환되면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압력이 좀 완화되는 여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했던 원인은 제가 이제 앞서서 좀 얘기는 해드렸지만 결국 9월 FOMC 결과를 매파적 금리 동결로 해서가 시장의 오해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 10월 11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과 예상치를 하회하는 물가를 보여준다고 하면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시장의 생각들이 커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진입했으니까 3분기 기업 실적들 나올 건데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11일 날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네. 사실 국내 어닝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은 마이너스 11%,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2% 정도 감소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어닝 시즌이 시작됐을 때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좀 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현재 발표되는 실적이 아니라 4분기 때 3분기보다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역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드램이나 낸드의 재고가 가장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3분기 이후에 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할 여지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초점을 준다고 하면 어닝 시즌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3분기 어닝 시즌을 놓고 봤을 때 국내 섹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조선업과 자동차 그리고 정유업종을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수주했던 그 일감이 3년치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좀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차에 대한 판매들이 고사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사실은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면서 원래 이제 손익분기점으로 얘기 드리는 정제 마진이 4에서 5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3분기 기준으로 12달러 선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 마진이 이 정도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업종, 네. 조선과 자동차, 정유업종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네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